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이 특수비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통의 선배님들, 선생님들 이게 이제 전달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도제라고 그래, 도제. 이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직접 전수를 해주는 거. 특수비법들이 이제 어느 분야에나 조금씩은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술, 기능, 예능, 기술, 기능, 예능, 뭐 체육, 공예, 뭐 다 이런 부분에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형문화재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기술 비법들이 분명히 없진 않아. 있어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이 특수비법을 절대로 이거 가지고는 내게 될 수가 없다. 사주 철학을 본다든지 역수를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책에도 나와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보다 더 깊숙한 그 선생님들만의 사주를 볼 수 있는 노하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그 노하우를 전수해 받으면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본은 이제 우리 좀 쌍스러운 말로 기본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당에 한해서는 이걸 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무당이 그렇게 되면 무당이 되지 말고 역술인이 돼야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돼야죠. 손금을 보는 사람이 그런 비법을 전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무당은 신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비법을 전수받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점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명리의 어떤 기본 이론이라든지 타로를 접목하든지 역수를 철학을 접목하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하는 것을 접목을 할 수 있다. 접목을 해서 단 한 가지 좋아지는 거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본 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나 스스로의 느낌을 살려가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수시켜 주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급해드리고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책 내용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한번 다시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제가 해놓은 일화를 하나 다시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이 포도밭을 평생 포도밭을 일구고 살으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삼형제에게 똑같이 포도밭을 똑같이 나눠주면서 한 말이 아버지가 이 포도밭 안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금은 보화를 찾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일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밭에다가 금은 보화를 감춰놨다니까 아버지가 포도밭을 감춰놨으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느라고 깊숙이 감춰놨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 여기를 중간을 깊숙이 다 팠어요. 포도나무 있는 여기 나무를 다 구덩이를 하나씩 다 팠어. 구덩이 다 파니까 파도 금은보화가 안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여기다가 금은보화를 품어놨으면은 형처럼 저렇게 시시하게 저렇게 품어놨겠느냐. 아예 나무까지 다 뽑아버리고 여기를 완벽하게 뒤집어 까서 그냥 포크레인 들이대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해낸 거야. 그런데도 여기서 금은보화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포도밭을 일구고 살았는데 이 포도밭 깊숙이 숨겨놨을 일 없다. 이 깊숙이 숨겨놓으면 당연히 포도 이 뿌리가 다 상할 거 아니에요. 이다면은 그럼 저렇게 포도밭을 금은보화 뒤진다고 하다 보면은 포도가 다 말라 죽을 텐데 내가 금은보화를 못 찾을지언정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내가 다치게 할 수 없다 해서 이 아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를 살살 호미로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풀도 있고 잡돌도 있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살살 일궈 나갔죠. 그랬더니 이 셋째 아들이 포도밭은 해마다 풍년이 되는 거야. 해마다 풍년이 돼서 자연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니까 이 셋째 아들은 자연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깨닫기를 이게 아버지가 감춰놓은 금은 보화구나. 그랬는데 이 형들은 뒤늦게 그걸 깨달았어도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망해버렸겠죠. 그것처럼 이 무속계가 아니라 어느 계통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예전에 짜장면집에서 숯하면을 하나 뽑으려면은 이 짜장면 가게에서 주방에서 양파 까기 10년 면 미는 거, 면을 가서 칠해서 미는 거 10년 해야지 그때 숯하면을 제대로 뽑고 모든 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처럼 이 우리 무속인들도 이 옛날에 선생님들이 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법이. 자기네들은 대대로 몇 대씩 이렇게 무당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당시 할머니들이 점을 잘 보는 방법, 뭐 점을 봐서 손님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뭐 바꾸는 방법, 그런 비법이 있다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양심적인 선생님들은 나한테 군문서가 있다. 오래된 문서가 있다. 오래된 문서. 이 전통 문서, 정통 문서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이 굿석에서 직접 구전으로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록해서 만들어 봤더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말하자면 서울에서도 이 서울 근교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서쪽 문서래요. 서쪽 문서 대표적으로 이걸 구파발 문서래요. 구파발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문서래요. 동쪽 문서. 이제 한양구대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각심사본이라 해요. 각심사본이라 해서 동쪽 문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 서울에서도 이제 남쪽 문서래요. 남쪽 문서. 이 노들 문서래요. 노들 문서. 남쪽에는 옛날에 이제 이 노량진 바닥에 이 수양보들에서 노들강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들문서라고 그랬고, 이 서쪽에서는 구파발 문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각심사본이라고, 각심사라는 거는 지금 동대문 밖에 왕십여덕에 각심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 동네를 그냥 각심사서 그래요. 그래서 각심사본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각심사본이라고는 각심사본이든 서쪽에 구파발 문서든 남쪽에 노들문서가 됐든 이 문서들이 또 이렇게 통합해서 비교해 보면은 공통분모가 한 80% 나오고 각자 선생님 특징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는 말이 조금 더 나올 뿐이지, 우리가 굿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중에 공통분모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굿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들도 처음에 무당이 돼가지고 굿을 할 때 선생님들이 있으면 녹음기를 들여대도 선생님들이 아주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그 녹음기를 들이대도 화를 내고 어디서 지금 하냐고. 그때 핑계는 녹음기를 들이대면은 자기 영이 뺏긴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개화기에 사진기라는 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저 서양 귀신들이 내 혼을 뺏어간다 그래서 구한말에는 사진 찍는 걸 아주 극도로 심하게 싫어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도 우리 선배 노인네들은 이렇게 비디오 찍고 촬영하고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때는 막 내가 영을 뺏어가냐고 막 이럴 정도로 싫어하면서도 또 그 이면에는 그 비디오를 촬영하면은 그 발동작, 손동작, 문서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에 남아서 전달이 되니까. 물론 저도 제가 한 40권 정도 책을 써서 저도 여기 오는 학생들한테만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저도 이걸 공개를 하는 걸 정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꺼려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래,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60이 올해는 됐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만 도 58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정리해놓은 군문서를 저는 분명히 기준은 한양꽃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안진거리 경문을 해놨고, 근데 제 한양꽃 군문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상꽃 하나, 전라도꽃 하나, 강원도꽃 하나, 이북꽃 하나, 거기에 내용이 거의 한 50% 이상 흡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 형식이나 구성은 그 지역별로 선생님들별로 하는 것이 조금 다를지언정 구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굿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 군문서를 가지고도, 군문서 하나만 가지고도 예전에 선생님들이 꼬리 문서 하나를 참 얻으려고 그래도 정말 안 입고 들어온 모습, 진짜로 힘들게 가서 그냥 돈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써야지 그냥 조만한 거 하나 적어주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만물시장만 가보세요. 여러 사람이 써놓은 군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점에만 가봐도 옛날 교수들이 채록해놓은 군문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뭐 조홍윤 씨, 김태곤 씨, 이런 분들이 해놓은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서들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제 구전으로 돼서 여러분들도 해동률경집이나 만법경진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군문서 많이 있잖아요. 천상의 북소리, 신명의 북소리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책이 두껍고 비싸기만 하지 올라면 너무 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거리 고장을 하고 여러분들 고사 축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안택경, 조상경 두 가지만 가지면은 아마 평생 무당 노릇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또 한양굿이나 이북굿이나 경기도굿이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어디서 굿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식기굿을 하든 먼 굿을 하든 제가 기본 틀에서 만드는 한양굿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신거리 있지, 신장거리 있지, 대감거리 있지, 장군거리 있지, 산거리 있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을 만큼 제가 편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군문서가 필요하시다 보면 저에게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보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간혹 선생님들이 이 우리 집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비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구전으로 전수를 해놓는다면서 막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무당이 돼서 남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비법이 쓰고 근데 그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뻥깔 수 있어요. 나한테 와서 내 책을 받으면은 정말 다 영검해진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은 진짜로 구슬할 때 필요한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이것이 비법이 아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비법은 무당은 진짜 비법은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몸주라고 하잖아. 몸주. 내 안에는 몸주 신령님, 조상 신령님을 내 입으로 합의받는 거, 내 입으로 내 몸으로 합의받는 거다. 그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저 암흑의 가중에 아무 조상 신령님들 오셨으면은 기자에 몸으로 실려서 말문으로 주시고 몸으로 실려서 글문으로 몸으로 실려서 화경으로 주시고 몸으로 실려서 귀에 열쇠 열고 입에다 말문 열어 주시라고 몸으로 실려다라는 게 이랬단 말이야. 몸으로 실려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비법이 있다고 감언하더라도 그 비법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최소한 무당 노릇을 5년만 해보고 10년만 해보면은 내가 손님의 점을 보다 보면은 나 나름대로 통계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나 나름대로 통계치가 나오는 것이 너는 무슨 뜻이니까 사주팔자가 이래 너는 무슨 뜻이니까 팔자가 이 정도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선생님이 만드는 걸 내가 달달달 외운다고 그것이 내게 안 된다. 아주 간단한 예로 비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방. 각종 전해려는 비방들이 많아요. 특히 가장 간단한 걸로 여러 가지 비방이 있겠지만 보통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무당한테 손님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부동산 경기가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제일 많은 거지 가게 매매해달라는 거야. 주택 매매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저기 논밭 땅 대지 매매해달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비방이 있다고 해놓은 것이 쭉 내려온 것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아주 예전에는 집에서 쓰는 가위를 그 출입문에다 거꾸로 매달아 놔라. 거꾸로 이렇게 출입문에 매달아 놔. 이게 제일 많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출입문 입구 여기다가 1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 동전이나 동전을 묻어놔라. 장판을 걷고. 이거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적을 책을 봐도 부적책에 매매부적이라고 있어요. 근데 매매부적을 한 장을 쓸 건가 두 장을 쓸 건가 내기퉁이를 붙일 건가 거기에다가 신장뿔을 섞어서 줄 건가 제수뿔을 섞어서 줄 건가 이거는 어느 누가 그렇게 해도 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통상적인 전해 내려온 이 비법을 가미하고 내가 나만의 특수한 비법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비법이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나에게 전달해주는 비법은 그건 내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비법을 전해주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나한테 무릎 제자로 들어왔던 머리 깎은 제자로 들어왔던 신하들로 들어왔던 신딸로 들어왔던 가리구슬한 제자든 원신구슬한 제자든 내 제자면은 이런 거 그까짓 거 대가 받고 주면 안 되지. 대가를 받으면 안 되지. 아니 구슬 왜 시켜 처먹었어. 구 시켜먹고 받을 돈 다 처먹고 이런 거를 왜 대가를 받고 주냐고. 거기다 또 무슨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 나를 배신하지 말고 네가 이 비법을 갖고 써먹는 동안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네가 이 비법을 활용하다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네 문을 닫아버릴 거고. 정말 그런 일 없다니까. 모든 일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돼도 선배 의사가 하는 것을 보고 쫓아하는 거예요. 선배 의사가 하는 걸 보고 쫓아하는데 그 쫓아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의사들도 아주 선배 의사들이라면 설설 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나 스스로 혼자서 진짜 밤새워서 바늘을 꼬매보고 이래야지 내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기술 분야, 기능 분야에서도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면은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날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부모가 다 죽고 나만 혼자 어린 나이에 그냥 구사일생으로 도망가서 뒤에서 괴한들이 쫓아오는데 나는 도망가다 낭떠러지 뚝 떨어져. 낭떠러지 뚫어졌는데 마침 그냥 온몸 만신창이 됐는데 거기 지나가는 도인 하나가 나를 그저 기소회생을 시켜가지고 단약을 복용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만에 그냥 무술의 고수가 돼서 쫙 나타나서 과인들 때려부셔.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릉 선수촌을 가보고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김연아 선수나 쇼트트랙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가서 금메달을 따려면은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태릉 선수촌에 가서 그저 5년, 10년 동안 아침에만 그저 10km, 20km 조깅하고 또 체력 단련하고 그래야지 올림픽 금메달을 딸까 말까 하는 선수가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비법을 받아가지고 짜잔하고 나타나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장 유명한 말,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왕도가. 내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고 다만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리굿을 받으면 내일부터 무당을 하라고 던져놔. 그때 내가 인간인 나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움직여주는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내 몸에 있는 내 몸주 조상 신령님, 내 몸주 조상 신령님을 내 몸하고 합의받는 거다. 이것이 신구대에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이걸 안 해줘. 이걸 안 해주고 자기한테 무슨 특수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뻥을 까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돼서 신굿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조상 가리굿을 내대. 조상 가리굿을 하는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신굿 조상 가리굿을 제대로 해줄 사람은 정대방밖에 없다라는 말은 제가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허상을 쫓아다니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제 말이 100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런 선생님들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놨냐. 그거 한 가지만 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감언인설을 해도 그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거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춰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모습.